경고가 아니라 공격이에요. 그냥 공격이고 지지자들한테 다음 그 전당대회 때 누구를 찍어라 예.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레드카드. 레드카드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말을 딱 들어보게 되면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지금 집권 여당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당대표가 누굽니까? 정청래잖아요.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한 열정이 필요하다. 너 왜 자꾸 네 진영 사람들만 규합하려고 하느냐.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너 왜 자꾸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하냐. 대책 없이. 나중에 그렇게 밀어붙였다가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왜 그래? 그거죠. 그 이전에 그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안수사권 유지를 가지고 서로 부딪혔던 예. 것들. 정성호 장관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부딪혔던 이런 장면들이 연상될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은 김민석하고 또 정청래가 부딪혔던 이런 부분들도 있죠. 명확하게 이제 그 정청래를 겨냥한 거고, 그래서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누가 여당 대표가 누굽니까? 정청래잖아요. 네.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 포용하고 통합하라. 너 잘못하고 있다.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청래를 겨냥한 거고, 정청래가 당대표로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평가가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미래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앞으로 얘가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연임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민주당과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예. 정청래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등 표지 이걸 가지고 좀 강성 지지층들을 갖다 결합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전라북도 내려왔다가 갔다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또 딱 썼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한동안은 조금 물러서 있던 이슈 아닙니까? 예. 다시 갑자기 선거를 치르는 와중에 이걸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강성 지지층 결합해서 결집시켜서 그걸 내가 먹겠다라는 거죠. 이걸 대통령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러면 국민들의 반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반대해요. 예.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절반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전면 폐지 그러면은 거의 한 7, 80%가 찬성이에요. 예. 라고 하면 그걸 내가 딱 내세웠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뭐냐.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은 아니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8대2, 7대3의 싸움이 되거든요.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딱 내세우면서 전당대회 가가지고 그거 당선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뭡니까? 불만을 표명한 겁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 이건 누굴 가리킵니까? 유시민이 얘기했죠. 민주당 지지자는 뭐가 있습니까? A그룹, B그룹, C그룹 있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이건 이제 김어준 요고. 얘들 뭐 했습니까?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딱 지지층을 바라보고 막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노골적인 편파성과 당파성 이걸 갖다 자랑하는 매체가 거기란 말이죠. 그들의 영향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딴죽을 거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 포섭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청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런 거에 거기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을 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딱 친 겁니다. 그래서 문조 털레유에 대한 대통령의 공격이고 드디어 이제 미래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 예. 포스트 이재명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SNS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 지도자 중에서 SNS 소통하는 사람 딱 둘이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뭐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 보통 대통령의 메시지 같은 경우는 다 걸러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메시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를 치는 거고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만 해도 자기가 뭐 편은 들긴 했지만 박찬대 편을 들긴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적으로는 중립의 위치를 취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거 공개적인 중립의 위치 즉 중립적인 척 하는 것조차 이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덤벼들어서 당무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번에 당대표는 내가 뽑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왜 그러느냐. 내가 볼 때는 이분이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신 인터뷰가 있었어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가 질문하니까 나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감옥 가더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니까 나도 이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자기에 대한 이제 기소와 재판 이것도 몽땅 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 사로잡혀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공소 취소 같은 건 물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딴 건 다 모르겠는데 공소 취소 이거만큼은 대통령을 갖다 자기가 뽑아놔야지 자기 퇴임 이후에 자기가 안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결국 뭐냐면은 건덕지를 잡은 거예요. 명색은 승리인데 주요한 격전지에서는 다 패배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졌죠. 그다음에 또 어디서 졌습니까? 부산 북구 갑에서도 졌죠. 예, 경기 평택. 그다음에 또 경기 평택을 해서 졌고 아주 결정적인 격전지 거기서 결정적으로 패배했거든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갖다 일단 발빠르게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정청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정청래도 좀 억울하죠.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책임이 더 크거든요. 청와로 누가 뽑았어요? 하정우 누가 뽑았어요? 김용남 누가 뽑았어요? 자기가 뽑았잖아요. 명픽 세 사람이 다 낙선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선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공소취소 특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재명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은 왜냐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불투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욕을 먹더라도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 일단은 8월 전에는 모든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고 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추진하다가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뒤로 밀어놨을 뿐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스타벅스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그거는 2030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왔잖아요. 서울에서. 예.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스타벅스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또 어디 나가요? 저쪽 잠실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2030이란 말이죠. 그 척을 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또 자신이었고 그 밖에도 김민석이 뭐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잊어버렸는데 김민석이 촉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감사의 정원 가가지고 뭐 이게 뭐 무슨 뭐 갈비뼈라는 또 뭐 종묘. 그다음에 종묘 갔잖아요. 관광버스. 종묘에 다 몰려갔어요. 내각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종묘 그 앞에 그 개발 반대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거 이런 것들 대부분의 책임은 사실 이재명한테 있는데 이재명은 이제 그걸 갖다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정적으로 정청래한테 넘긴 다음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선거에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절대 출마하면 안 돼. 그런 메시지를 한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긴 선거잖아요. 판정승이거든요. 판정승인데 그걸 갖다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서 그 책임을 정청래에게 입힌 다음에 이게 바로 또 정청래 강성 노선 때문이다. 패인이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뭐로 만드는 겁니까? 다시 출마를 막는 명분으로 좀 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무 개입을 노고로 하는 거고 당을 이제 장악해야겠다라는 거죠. 내 픽은 김민석이다. 그다음에 쟤는 나의 적이야 라고 찍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 너무 노골적이죠. 당무 개입을 한 거고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예. 윤석열이 이거 당을 장악하려다 결국 그 꼴 난 거 아닙니까? 윤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결국 윤석열도 결국 당을 장악하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나중에 어떻게 간 겁니까? 계엄까지 가버렸고 탄핵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길을 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도. 정선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라고 축켜 세우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까지 차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건 전술적 기동이죠. 한마디로 정청래는 이재명을 저 아래로 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래도 정청래는 운동권 끝자락에 있으면 있었고 좀 정통 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자기는. 그런데 이재명 쟤는 뭐냐 성남에서 뭐 인권 변호사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그냥 굴러 들어온 돌이거든요.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자기들을 몰아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민주당은 결국은 뭐니까 자기들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잠시 이제 이재명한테 좀 의탁하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 물러나가게 되면 다시 우리가 민주당을 찾아오겠다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노골적으로 이재명 싫다는 얘기도 옛날에 많이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이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대한민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대통령 집권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근데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고 당 지지율보다 뭐 10에서 20% 높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싸워봤자 결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술적 후퇴를 한 겁니다. 이재명 월드클래스 대통령이라고 해주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지금 친청하고 친명하고 좀 나눠졌지 않습니까? 나눠졌는데 대부분의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잘 구별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잘 구별하지도 않고 그냥 같은 편이었으면 좋겠어. 또 아직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각을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각을 지면 딱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뭡니까 정권은 짧다. 이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잖아요. 예. 한마디로 이건 사실은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도
저쪽을 향한 경고예요. 나 가만히 안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와가지고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건 현명한 짓이 아니에요. 예. 제대로 각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대통령의 사랑을 갖다 독차지하게 한 싸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이재명 대 정청래 싸움으로 지금 친명에서 몰아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불리합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누구를 찍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을 찍지.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프레임을 갖다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은 김민석 대 정청래로 바꿔놔야 돼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 정청래고, 그 다음에 김민석 쟤보다 내가 훨씬 더 대통령을 더 잘 보유할 수 있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개혁 정책, 나는 김민석보다 화끈하게 또 밀어드릴 수가 있어. 이런 메시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키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딱 숙이는 거죠. 이거는 뭐 현명하다고 봐요, 나름대로.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정청래. 저는 일단은 그 정청래 뜻은 확실하다고 봐요. 출마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객관적 상황은 정청래한테 불리해요. 이거는 내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뭐 인터넷 무슨 방송 어디서 우연하게 들었는데, 예.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가 확인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 심지어 김어준이 정청래를 만나가지고 요번에는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했다는 얘기. 예?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굉장히 곤란하거든. 아. 이게 이제 뭐 뉴스공장? 이거 하나의 기업체예요. 아.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이걸 갖다 강행을 하게 되면 지지층이 뭘로요? 반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아.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수입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곤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내가 너를 갖다 밀어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근데 네가 여기서 강행을 하게 되면 당이 둘로 갈라지고 지지층도 둘로 갈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해서 말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뭐냐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금 자진해서 해촉했잖아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건 뭐 얼마 전까지만 몇 달 전까지만 곽상원인가?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그때 막 김호중 공격했었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무모해 보였거든. 어. 근데 지금은 다 그 사람 편이야. 박상은이네. 다 그 사람 편이거든요. 예. 뭔가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이제 그만뒀는데 유시민이 이제 그만두면서 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내보내려고 해요? 당대표로. 김민석이거든. 김민석 별명이 뭐예요? 새. 김민세잖아. 왜 새예요? 정몽준을 도왔다. 정말 그때 노무현을 배신했다. 노무현을 제일 먼저 배신한 게 누굽니까? 아. 김민석이거든. 절대 용서할 수 없네.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럼 이게 되게 되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누굽니까? 유시민이고. 예. 유시민이 뭐 하겠습니까? 현재 상임 고문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볼 때 친노가 볼 때는 김민석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잖아.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노무현이 자기 뭐 서울시장 선거도 도와주고 막 이랬는데, 예. 야 그걸 갖다 바로 뒤통수로 치냐? 와. 그때 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경악했거든. 예. 그 인간이 오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뭐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아직 어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지 몰라도 그 예. 기억을 생생히 갖고 있는 게 유시민이거든요. 정확히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걸 좀 공격한 겁니다. 노무현 재단 끼고 막 나와버리면 재단 이사장이 이걸 공격하게 되면 피곤해지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게 한 겁니다. 근데 유시민이 또 물러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비평 활동이 노무현 재단에 피해를 줄까봐 물러난다. 비평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하게 될 비평이 노무현 재단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 정도면 세게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세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국 사태 때 예. 내가 뭐 했습니까? 학교 그만뒀잖아요. 학교 딱 교수실 딱 때려쳤잖아요. 뭐예요? 대판 붙겠다는 얘기잖아요. 아. 내가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학교에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비장해요. 내가 앞으로 하게 될 비평 활동이 예. 재단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럼 세게 붙겠다는 얘기거든요. 야. 그러니까 적어도 정청래 대표가 출마한다면, 그런데가 이제 한번 대차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은 또 뭐라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어느 방송에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출마한대요. 남 얘기하듯이. 약간 중립 스탠스를 갖다 쓰는 척으로 약간 좀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최욱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매불쇼입니다. 예, 걔도 뭐 휴가 갔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김어준도 며칠 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예. 얻어맞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어준도 얻어맞고 있고, 그다음에 유시민도 얻어맞고 있고, 최욱도 얻어맞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객관적 상황은 일단은 정청래한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에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내가 출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 도태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혼자입니까? 정청래 줄 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재화의 분배 시스템이거든요. 예. 재화를 분배하는 거예요. 그 분배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정청래가 갖고 있었죠. 아. 근데 앞으로도 가지려고 하죠. 또 가질 것으로 예상됐죠. 거기 줄 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저쪽에 줄 선 사람들도 있거든. 네. 얘들 사이에 이제 지분 싸움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지분 싸움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이제 학살 당할 거라는 거죠. 공천 학살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물러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이걸 알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청래가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 얘네들 목숨이 안전할까? 아니거든. 예. 그냥 어차피 날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봤잖아요. 기억나죠? 총선 때 친명. 대학살이 벌어졌거든요. 예. 이번에 대학살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전국 혁신회의 뭐 이런 애들, 걔들 좀 원해잖아. 원해니까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 차례야. 그 얘네들이 다 또 친명 쪽에 또 서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거든요. 물러나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 뭐 하는 겁니까? 승부수를 던진 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꽃이에요. 이건 김어준이 한 겁니다. 예. 김어준이 한 거에서도 보면 국민 전체는 유지가 52.8, 폐지가 40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은 유지가 27.4, 폐지가 64.7. 보안 수사권요. 그러니까 7대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딱 대려면 민주당 지지층의 7은 누가 먹어? 정청래가 먹는 겁니다.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이거든요. 예. 이 이슈가. 그러니까 사실 아니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또 나오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냥 전북 갔다 와가지고 이걸 그냥 내걸어 버린 거거든요. 예. 흔들리는 자기 지도 뭐랄까 자기의 자기의 그 위치를 이걸로 뒤잡으려고 하는 보안 거거든요. 수사권. 이러니까 이재명이 딱 볼 때는 아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순방 중에 SNS에서 막 그런 거 날리는 거라는 거죠. 예.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정청래가 굽히지 않는 한은 접점을 못 찾겠네요.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은 보안 수사권은 적어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전면 폐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이 맞거든요.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큰일 납니다. 그 또라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죠? 그 얼마 전에 성추행이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 놈이 있었잖아요. 그놈이 뭐 했습니까? 그 기소가 되니까. 장경태가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 말을 뒤집었잖아요. 예. 아니 성추행하고도 그러는 판에 더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게 되면 잠시 후에 난리가 납니다. 지금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학폭부터 성추행부터 온갖 건들이 있는데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경찰의 수사에 맡겼으면 그냥 덮여질 뻔한 사건들을 발견해내서 다시 그 가해자들을 갖다 처벌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그럼 그게 쌓이고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국민들의 불만. 그다음 정권에 대한 비판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실제로는 막 그냥 몰아쳤지. 막 몰아쳤는데 막상 이게 정말 합리적인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의 권한을 무조건 뺏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해왔던 역할이 바로 뭐예요? 피해자를 대신하는 역할이거든요. 피해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건데 반면 정청래 같은 경우는 신경 쓸 거 없는 거야. 그건 내 문제 아니지. 피해를 입는다면 너희들 비판을 받는 거고 일단 나는 뭐예요? 내 지지율을 갖다 높이는 데는 이게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당정 갈등의 도화선이 아니라 이미 도화선이 불이 붙여져 있는 거고 이게 언제 이제 해결이 될 거냐면은 8월 이후에는 해결이 될 거예요 아마. 8월 이후에는.
근데 8월 전까지는 정청래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거는 결집을 시켜야 되거든. 예. 그다음에 8월 이후 만약에 자기가 당선된다면 된 다음에는 뭐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선에서 이걸 넘기겠지만 적어도 8월 이전까지 전당대회 있기 전까지는 예. 강성 지지층을 규합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이걸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까도 봤더니 7대 3이거든. 이러면 이제 또다시 박산대 사태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 중에 이게 말이 됩니까? 노골적 당무 개입 SNS 통해 가지고 했던 거죠. 누가 봐도 무리수잖아요. 예. 그만큼 쫄려 있다라는 겁니다. 공소 취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두 번째 직설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의 리더십. 지방선거 이후에 더 강해진 겁니까? 약해진 겁니까? 아웃이에요. 볼 거 없어요. 이미 아웃된 사람. 일단은 지금 장동혁은 아웃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체제를 좀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그 장동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딱 보니까 선거 결과 보니까 나쁘지 않았네. 예. 근데 실상을 딱 까고 보면 뭐예요? 이례적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했던 곳들은 예. 자기랑 거리를 뒀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 자기가 간 곳은 다 패배했단 말이죠. 예. 그 누구나 봐도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동혁 노선 때문에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온 건데 그것도 자기 덕이라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지금 그 인지 부조화 상태를 좀 극복하고 그 자리에 계속 승리를 있으려고 위해서 안 가지 하는 겁니다.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예.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잠실 잡고 가는 거거든요. 잠실 잘 가가지고 극우파들하고 어울리잖아요. 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내 자기 우군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믿을 건 그쪽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실 선거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부실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제 부정 선거하고 심지어 뭐까지 얘기합니까? 재선거까지 하고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딱 강성들하고만 같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당내에서 자기를 갖다 지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말이 제국이지 실제로 신성하지도 않았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얹혀만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지금 장동혁의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 친윤 세력들도 다 장동혁 아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미 다 장동혁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몇 사람들 있잖아요. 몇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몇 사람들, 예. 뭐 조광안이나 뭐 김민수나 이런 몇 사람 빼고는 장동혁은 다 일단 아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놔두냐? 간단합니다. 내가 딱 볼 때는 친윤 세력한테 그 이후에 플랜이 아직 없어요. 플랜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장동혁을 내치고 한동훈을 들여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 길이 맞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한테 그거는 자기들한테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탐색 중이거든요. 일단 장동혁은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뭡니까? 일단은 내쫓는 방향이 있겠고, 그래서 한동훈을 들이는 방향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얘를 물리고 또 다른 놈을 내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준비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나경원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가장 한 게 아마도 그 주 누구야? 그 주진우 의원. 예. 이 사람 상당히 야망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선인 주제에 일단 부산시장 나간 거 가지고 꿈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확 틀어버리잖아요. 노선을 딱 트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꿈을 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애들을 또 얼굴 마담을 안 칠까. 그러니까 친윤이 이제 숙주 노릇을 누군가를 갖다가 안 치겠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럼 줄을 서야 되는데 탐색하는 겁니다. 저놈이 어떨까? 내가 가서 줄 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지금 탐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플랜이 없는 거예요.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일단은 장동혁 체제가 굴러가는데, 일단 대표로서의 장동혁의 시대는 끝났고 아무도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지금 움직이는 것들도 보게 되면 뭐예요? 당의 그 총의를 모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최고위원회, 자기들 그 친위대, 걔들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결합되어 있는 건 저쪽 잠실에 있는 뭐니까 노년층 극우파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네. 양양자 최고위원은 좀비 지도부다. 우리 모두 퇴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오니까 거봐라 또 이런 지지율이 왜 높게 나오는지 한번 꼽아봅시다. 몇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거 결과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둘이 생만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권 주자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한테 뼈 아팠던 것은 뭐냐면은 이 선거의 결과로서 저쪽에서는 죽은 줄 알았는 두 주자가 살아 돌아온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세훈은 뭐예요? 서울시장이거든요. 예. 서울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만이에요. 그다음 몇 선입니까? 지금 5선이거든요. 한동훈을 딱 보고 한동훈한테는 애들이 진짜 공포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동훈을 딱 봤는데 이게 뭐냐면 지적인 보수가 온 거거든. 꼴통 보수가 아니야. 지적인 보수야. 그러니까 지력이 자기들보다 뛰어나. 예. 근데 선거하는 걸 봤거든. 근데 어떤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심을 사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딱 보고 그다음에 중도층을 갖다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들을 갖다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한동훈에 대한 공포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제가 볼 땐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한테 경각심을 갖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예. 우리도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들의 갖고 있는 공포심이 결국 그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카드 둘을 놓친 거예요. 조국이 날아갔죠? 김경수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조국하고 김경수가 또 뭐냐면 친문이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을 이루는 친명과 친청 중에서 한쪽 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한쪽 축이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친명 쪽에는 인물이 있느냐?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정청래? 아니잖아요. 김민석? 김민세?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래서 이 선거에 이번 선거의 결과가 민주당한테 뼈 아팠던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보수 중에서는 예상도 못했던 겁니다.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오세훈이 서울에서 이길 거라 누가 예상했어? 한동훈이 북구갑에서 이길 거라 누가 예상을 했어? 근데 이 두 사람 다 끌고 왔네?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력을 입증했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 결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 반대편에는 여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중질환에 빠졌거든요. 예. 명청 대전이 개막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털 대전이 지금 막이 올라갔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 돌아가는 상황이 이 사람들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 애들이 다 어떤 출신입니까?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서로 공격하는 게 이 싸움하는 방식도 국힘하고는 달라요. 이 말이 나리 선거라든지 공격의 그 수라든지 공격하는 수의 그 비열함, 잔혹함, 잔인함, 철저함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진짜 그 김일성이 남로당 잡듯이 연합파 잡듯이 소련파 잡듯이 막 그런 식이거든요. 정말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안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쟤들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놈들 아니에요. 예. 근데 그놈들이 갑자기 또 대통령 편에 딱 쓰더니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정청래를 맞고 야, 얘들 보면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냥 팡팡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승부가 어느 쪽으로 난다 하더라도 그 절반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을 겁니다. 마치 저 국힘이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린 거잖아요.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은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앙금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봤죠.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쭉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10% 정도씩 빠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2030이거든요. 이번에 잠실 시위에 딱 가니까 2030이 그냥 열받았네. 분노했네. 예. 뭔가 분노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걔들이 지금 행동하기 시작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딱 보니까 그동안까지는 대답을 안 했던 샤이 보수들이 나와서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힘의 지지율 차가 오차 범위 바깥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전화 면접이 아니라 ARS로 가잖아요. 자동응답. 그럼 자동응답으로 가게 되면 보수층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결국은 뭡니까? 골든 크로스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장동혁이 다 내 덕이. 아니 지지율이 올랐잖냐. 지지율 올랐잖냐 내 취재하에서 예. 막 이런 거죠. 교수님 여하튼간에 이 지지율의 하나는 방금 전에 분석을 하셨던 대로 2030 이 잠실의 이 투표용지 사태인데 그럼 이게 계속 앞으로 국민의힘에 물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까요? 국정조사나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 상황이요. 이제 국정조사하고 특검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이거는 그다음에 이건 여당도 야당도
여당도 반대 안 해요. 아마도 특검에 대해서는 얘들이 약간 미적 거릴 텐데 어차피 여당도 보게 되면 선관위 사퇴하고 자기들하고 좀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헌법적으로 뭐야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선관위를 공격하는데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하고 특검은 사실 여당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 야당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또 국정조사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저번에 어떻게 그동안 운영되어 왔는지 다 봤거든요. 정말 선거 때는 선거 관리 능력 빵점인데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것마저도 안 하고 선거 때는 다 또 휴가 갔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다 은폐하려고 했네. 자기들 승진하는데 지장받을까봐 막 은폐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게 다 들통난 겁니다. 거기다 채용 비리부터 이 모든 것들.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예요? 치외 법권 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야당이라면 이걸 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 장동혁은 자기 편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지금 생존줄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썩은 동아줄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걸 이제 붙잡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냐면 재선거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국민들 대다수는 여기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아이, 선관위의 부실, 제도적 허점들 이거 그래서 그 제도적으로 바로잡고 그다음에 거기 책임 있는 사람들 처벌하고 조사해서 처벌하고 여기까지지. 예. 이걸 다시 뒤엎다? 이건 극단적인 사람들만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젊은 층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이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예. 부정선거로는 아니거든요. 젊은 층은. 어쨌든 간에 뭐랄까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를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시 해야지 이런 거고 그들도 정말 재선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다른 불만들이 있어요. 그 불만들이 이걸 가지고 계기로 터져 나온 건데 얘는 이걸 없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의총에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당내 의원들은 굉장히 불만스럽고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그래서 자기 길을 좀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얘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자기 사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한 길로 지금 엉뚱하게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안 된다. 장동혁 그 대표로 놔두잖아.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를 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선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딱 볼 땐 좋지. 봐라 쟤네들. 또 민주당에서 오히려 역공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하자. 예. 어쩔 거야.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 받아버려 봐. 내가 민주당 당대표는 바꿔서 좋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자해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장동혁입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장동혁 임기 이 부분이 사실은 쟁점입니다. 예. 나와야 되느냐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 최고위원이 뭐 사퇴를 하고 어쩌고 양양자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뭐 실제적으로 이게 2개월 내에 장동혁 거취 표명이 퇴진이 가능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장동혁은 일단 아웃되고 내가 볼 땐 어디 달려있냐면 친윤들의 플랜에 달려있다고 봐요. 장동혁은 사실 헛개비거든요. 예. 허수아비고 아무도 그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지금. 일단은 효용 가치가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장동혁을 갖다 효용 가치를 다한 장동혁 대신에 누군가 자기들이 수렴 청정할 수 있는 또 핫바지를 올려놓겠다라는 거죠. 그 예. 핫바지가 뭐 난각병에 걸린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누굽니까? 갑자기 그 초선인데 갑자기 주진우 머리에 바람 들어간 분이라든지 예.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고 일단은 되도록 한동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지도부 체제가 붕괴되려면 일단은 장동혁은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왜 물러나면 끝이에요. 끝이고 다음에 공천도 못 받아요. 그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원래 김태흠 자리거든요. 자기 때문에 떨어졌어 그 사람. 원래 그 김태흠 자리잖아. 그걸 갖다가 자기가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자기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걸로 아웃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양양자 최고가 이제 당의 좀비 상태가 되었다 그러는데 내가 사실 중앙일보에 그렇게 썼거든요. 예. 좀비 대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비와 시체가 달라요. 시체는 가만히라도 있지.
좀비는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거든. 움직입니다. 그냥 움직이면서 사고 친다고.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이게 이제 붕괴하려면 최고위원들이 4명이 동시에 사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하나씩 사퇴하면 안 돼요. 또 그 사이에 당원이 바뀌었더라고. 하나 사퇴하면 또 임명을 하게 돼 있어. 아, 그러니까 안 돼.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명이 나타난 거예요. 양양자. 양양자하고 유재준. 먼저 유재준, 그다음에 양양자 나타난 거죠. 그럼 두 사람이 더 남았거든요. 조광한하고 김민수는 이건 아니고. 누구냐? 신동욱하고 김재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지금 보게 되면은 듣자 하니까 저쪽 친윤이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선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요번에 그것도 원내대표 선거도 딱 보게 되면 7표 차이였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또 뭐야? 그 원래는 배현진이 원래 그 일본인가 있어가지고 투표를 못했거든. 그럼 결선에 6표 차이예요. 그러니까 3명만 넘어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누구죠?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열흘 늦게 사퇴했다고 해봐요. 그럼 결과 뒤집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듣자 하니까 몰래 찾아온대요. 또 한쪽으로 한동훈 쪽으로서. 그러니까 이때는 말을 뭐냐? 빨리 와야 되거든. 선착순이야. 주장 야한이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거든. 공천은. 먼저 와서 먼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슬슬 타진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특히 이제 김재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민심을 확인한 바 있거든. 경북도지사 나갔을 때 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너 왜 한동훈 내쫓았노? 그때 내가 안 내쫓았습니다. 뭐 이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까지는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사퇴할지 안 될지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김재원하고 신동욱은 버틸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들도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아웃 오브 안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은 지도부에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내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또 다시 줄을 서야 될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 달라지겠죠 결과가. 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다.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당연하죠. 이제 시점의 문제입니다. 예. 박정훈 의원이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빠르면 1, 2개월 늦어도 연내에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는 너무 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조금 이제 약간의 이 한동훈 이 의원의 복당을 당연시하면서도 조금 시점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냥 특별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한동훈 의원 자신도 그게 뭐 서두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어떤 뭐 뉴스에 나가지고 한동훈도 뭐 복당 시기가 빨라졌다. 최근 빠른 복당 필요성을 언급했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발언의 취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복당해야 할 필연성? 예. 필요성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속도가 아니었다. 네,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근다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괜히 서두르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핵심은 뭐냐? 지금 친윤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한동훈 의원이 뭘 하느냐 보니까 부산 내려갔더라고요.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가 와서 같이 통화를 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 계속 여기 계시다가 주말에는 내려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거기 계속 있을 건데요. 주중에도요? 주중에도 계속 있고 일 있을 때만 올라오고 그냥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근데 보통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 모범적인 사람이 누구냐? 박지원 의원이거든요. 박지원 의원은 의정 활동 때문에 주중에 여기 있다가 주말에는 꼭 KTX 타고 내려가거든요. 지역구로. 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모범적인 예인데 그게 아니라 한술 더 뜨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 있고 갈 일이 있으면 그때만 올라가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 의원은 베이스 캠프가 부산 북갑이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더 활동을 범위를 넓히고 있더라고요. 광안리 같은 데서 쇼츠 찍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광안리 같은 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이쪽을 내가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부산을. 실제로 또 선거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부산에서 떨어진 데 있죠. 그 구청장 3군데 떨어진 데. 예. 다 반한 개요. 다 떨어졌어 구청장.
그러면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일단은 경남에 뭐가 되는 거야. 부산과 경남에 이제 일단 맹주가 될 수가 있고 그 힘을 갖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대구까지 이렇게 접속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앉아가지고 뭐 여기서 뭐 몇 명이 뭐 양양자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최고위원 어쩌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대사를 결정짓는 건 조용하게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깥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승부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 밑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 이미 이건 시점의 문제죠. 시점의 문제가 그 시점에 무르익으면 그냥 저절로 그게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1, 2개월 뒤에 들어와야 되니 뭐 비대위가 구성돼야 되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차피 뭐 빨리 들어가서 뭐 당권을 잡는들 거기서 또 반발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일단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쪽은 대안이 없어요. 누군데? 그렇잖아요. 한동훈 말고 또 누가 있는데 예. 일단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민심을 갖다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대선 주자란 말이죠. 예. 그다음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여당과 그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 그 사실은 대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후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로 다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고 모든 문제는 조용히 밑에서 해야 되는 거고 예. 어차피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의원들 같은 건 알잖아요. 그 파괴력을 알았거든요. 한동훈 파괴력을 알았고 이미 선거 때부터. 그러니까 다음엔 총선 때 누구 차례입니까? 이번에 구청장 차례였지만 이젠 자기들 목에 걸리는 차례거든요. 그럼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남부터 그다음 부산 경남부터 부울경부터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딱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문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스텝이 준비한 질문 중에서 이거 좀 궁금해서 그래도 여쭤봅니다. 총선까지 만약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불발되면 다른 플랜 B가 있다고 보십니까? 에이, 총선까지 복당이 불발될 리가 없습니다. 총선 어떻게 치러요 한동훈 없이. 딴 건 몰라도 총선이 오면 올수록 총선이 다가올수록 한동훈을 찾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아주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2년 남았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눈앞에 총선이 다가온다. 자기들 뭐가지가 날아가는데 특히 부울경 같은 이번에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실 수도권도 충분히 지원 유세 가능한 원래 기반. 그렇죠. 당연한 수도권이니까. 거죠. 사실은 그게 올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 북갑에서 이긴다라는 희망의 조짐이 보였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서울까지 올라와서 보수 유권자들도 결집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플랜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당내에서 일단은 오세훈 요번에 보면은 예. 그 소청을 했잖아요. 재선거 소청했잖아요. 6개 지역에 대해서 의원총회 등등을 거치지 않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소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의원총회를 못 거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건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장동혁 지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예.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최보원 수석대변 누구더라 보원이 보윤입니다. 최보윤 네. 수석대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전면 재선거 절차를 밟기 위한 소통에 나선 것이다. 목표는 전면 재선거다. 근데 정점식은 또 얘기가 다르죠. 재선거가 아니라 그냥 봐달라는 거다.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 오세훈한테 물어봤냐? 안 물어봤어. 의원들한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지가 혼자 탁단독으로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체제 연명을 위한 기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세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이게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분명히 해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하고 오세훈의 그 연대로 이쪽에 저쪽 그 장동혁 지도체제를 갖다 고립시켜야 되는 겁니다. 고립시켜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나가게끔 압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저기 뭐 원구성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됐는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좀 더 이슈가 불거지면 할까요? 그러니까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아마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이 재산도 많아요. 예예. 근데 사실은 근데 CEO 재산으로서 그렇게 많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외국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 예. 당시 이사였잖아요. 예. 그때 하정우가 주식 승인 여부 그때 이사였어요.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번엔 딱 청문회에서 그 질문 나올 겁니다. 예. 아니 네이버가 경쟁사회에서 자문 역할을 하면서 주식을 받았는데 제 얘기는 너희들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런다. 너 허락했어 안 했어? 아. 이거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이게 요 문제가 아마 거기서 나올 거예요. 요게 예. 이제 포인트예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와. 예. 하정우와 맞물려 있는 한성숙 만약에 후보자. 허락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배임으로 바로 걸려요. 야. 네이버가 왜냐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배임으로 바로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허락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하정우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예. 벌어질 겁니다.